상투입니다. 상투. 예. 상투. 상투가 딱 맞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이런 집회가 참 재미있어요. 각본도 없고 제 손에 뭐 종이도 없고 큐시트도 없고 발언자도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세요? 저만 즐거운가요? 다 괜찮으세요? 다 즐겁습니다. 지금 7분 대답을 안 하셨어. 지금 저만 즐거운가요? 다 즐거우신가요? 다 즐거워요. 우리가 이 싸움을 하려면 즐겁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날씨는 좀 차갑고 바닥은 좀 엉덩이는 시려도 지금 이 한 2시간 나 하나 인생에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면 네.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애국자이십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지금 제가 다니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발언을 부탁드렸어요. 오늘은 그동안 저희가 답답했던 이 속 가슴을 치면서 언제 이 코로나로 기대돼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이 일이 끝날까 그 첫 번째 집회를 갖는 날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부족하고 차량에 무대도 없고 소리도 안 들리고 바닥도 차가우시겠지만 이곳에 모인 애국시민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발언 순서 누구냐?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아마 이분은 부정선거가 낳은 새로운 뭐랄까 다크호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 한 분입니다. 바실리아 TV의 조시아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조슈아 와! 왜 그래? 제가 이렇게 외절한 환호를 받을 만한 인물인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감사드립니다. 본노에서 그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는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잘 안 들려요. 여기 나와 계신 분,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과 똑같은 그냥 한 집안에 아이를 기르고 있는 평범한 아빠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렇게 부정선거를 알게 되고 여러분들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전파를 하면서 저는 지방에 있는 집을 떠나서 이쪽으로 이렇게 서울로 잠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오게 된 이유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좀 크게 얘기 한번 드릴까요? 왜 저래? 저 사람.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성량이 좀 작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생각하건데 한 달 내지 2달 정도면 부정선거 한 사람들 다 싹 감옥에 다 쳐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너무 지금 이렇게 오래 걸리는 상황에 너무 황당할 노릇인데요. 여러분 여기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은 제가 사실 어떤 면에서 부정선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주 짧게만 설명드리면 이번 부정선거는요 우리 편은 아닌가 본데 수많은 증거들이 나와서 각각의 그 증거들이 각각이 다 부실선거 아니요 그 들고만 있지 선관위 실수가 완전 아니라 방해하고 있잖아. 서버와 컴퓨터 서버와 컴퓨터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야. 투표 발급기 등의 컴퓨터 장비들이 동원된 첨단 대규모 조작이었습니다. 대규모 조작이 그 핵심인 거고 그리고 주변에 많이 나와 있는 뭐 붙어 있는 투표용지나 찢어진 투표용지나 그리고 뭐 그 사전투표 그리고 뭐 사전투표 용지에 어떤 뭐 도장 불법 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저 한 사람 때문에 집회가 아주 방해되네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원래 본질의 정확한 핵심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주변분들에게 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에 많은 분들이 지금 서초역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셨었는데 우리 정말 오랜만에 여기 만났죠? 네. 좀 산만하네요. 그래도 저는 그냥 꾸준히 한번 하겠습니다. 서초역에 정말 많이 모였을 때는 몇천 명, 뭐 아까 5천 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번 부정선거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나와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못 나오는 상황이 됐거든요. 많은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8.15 집회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10월 3일에는 경찰 차들이, 버스들이 수백 대가 나와가지고 광화문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이게 집회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너무 황당하죠? 그리고, 거기 뭐 집회를, 신고를 이미 많이 했는데도 아예 들어갈 얼씬도 못하게 차들이 다닥다닥 붙었고, 그리고 경찰들은 10,000명 가까이 와가지고, 그리고 또 강철로 된 정말 한 사람이 들기도 무거운 펜스를 가지고 미로를 만들었습니다. 꼬불꼬불 미로를요. 그걸 가지고 설치하는 사람들 인건비 이거 다, 그리고 경찰들 노동력, 그리고 경찰 그 버스들 동원하는 거 다 누구 돈이죠? 다 우리 국민들 돈입니다. 너무너무 황당하죠. 우리 국민들이 집회의 자유가 있고 결사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한글날 그 전에 또 그 추석 연휴 기간에 황당한 일이 있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뭘까요? 아, 네. 잘하시네요. 이번 선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첨단 컴퓨터를 동원한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대규모 조작이기 때문에 서버가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서버를 지금 재판에 걸려 있고요. 그리고 100개가 넘는 소송에 걸려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분들이 싸우고 있는 그 와중에, 그리고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지니고 있는 그 와중에 서버를 옮겼습니다. 근데 이 서버를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뭐가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나마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버라는 것은 라인이 끊어지는 순간 얼마든지 그때부터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관위가, 우리 그 변호사님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변호사분들이 대법원에 계속 증거 보전 요청을 했습니다. 서버들을. 그런데 증거 보전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드는데, 그 서버가 선관위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으니까 굳이 그걸 뭐 증거 보전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의 그 변명은 이번에 다 그렇게 무참하게 깨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여러분 유튜브로 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로 다 나갔습니다. 그 경찰은 누구의 편이죠? 누구를 도와야 되죠? 경찰은요? 국민을 도와야 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선관위는 증거인멸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버는 라인이 끊기는 순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조작 방법이 제가 설명했던 그 방법 말고도요, 3가지, 4가지도 넘습니다. 수많은 조작, 그 서버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버를 강제로 이동하면서 그걸 이동을 하지 마라, 이건 중요한 증거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걸 이동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간절하게 막는 그 국민들 편을 들어줬습니까? 아니면 그 경찰들이 선관위 편을 들어줬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경찰들은요, 이렇게 시위나 집회를 하면 신고를 받고, 그 신고에 여기 뒤에 경찰분들 다 나와 있잖아요. 이 경찰들이 나와서 하시는 역할들이 뭔지 아시죠?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경찰은 여기 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안전하게 집회를 할 수 있고, 또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집회자가 있으면 집회가 엉키지 않도록 정리를 잘 해주고, 그리고 차들이 원활하게 진행하면서
이 시위 집회가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찰입니다. 자, 민중의 지팡이가 경찰이죠? 그런데 지금은 경찰은 누구의 명령을 듣고 있죠? 국민의 명령 듣고 있습니까? 경찰은 지금 국민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완전하게 무시를 하고요. 그리고 뭐 무슨 코로나 이야기 하는데요. 코로나 너무 황당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마스크 안 썼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야외에서 코로나가 전파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 초기 때 의사들이 함께 나와서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고 실내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필히 고성능의 좋은 마스크를 꼭 쓰십시오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근데 왜 어느 순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여 전쯤에 어느 순간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일주일쯤 후에는 마스크를 안 쓰면 이제 10만 원 벌금을 먹인다고 합니다. 벌금을 누가 먹이죠? 누가 나를 신고해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국민들이 다른 국민들 감시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감시를 해가지고 마스크를 안 쓰면 국민들이 서로 신고를 하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요? 어디서? 이거 어디서 봤죠? 뭐 무슨 담당제라고 있는데 무슨 담당제? 5호 담당제. 5호 담당제잖아요. 딱 지금 그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어쩌면 그렇게 그런 행위들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를 잘할까요? 질문. 공산주의자들은요, 이간질을 참 잘합니다. 지금 이때까지 줄기차게 삼성 공격하는 거잖아요.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을 자꾸 싸우게 만들어요.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 있고요, 돈 없는 사람들 중에도 나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착한 사람하고 나쁜 사람을 싸우게 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 또 최근에는 집이 있는 사람하고 집이 없는 사람, 또 뭐가 있죠? 의사하고 간호사를 또 싸우게 하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싸우게 하고, 남자 여자 싸우게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가 이렇게 점점 망가져 가는데, 그리고 부동산법이다, 악법이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화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죠? 부정선 마셔야지. 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열쇠는 뭐다? 부정선입니다. 야, 제가 왜 그런지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짧게요. 자, 부동산법 때문에 열받아서 지금 사람들이 엄청 나왔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5,000명 정도 나왔습니다. 여의도에요. 그래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번 8.15 광화문 집회 때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부동산법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막 항의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사실은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항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재인 정부에서 약간 한 수 접어서 이제 그 세금 소급 적용을 일부 취소하는 등의 약간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타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집회 안 나와요. 안 나왔습니다. 국민들이요, 자기들에게 피해가 되면 그때서야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신 분들 피해 입었습니까? 피해 입었어요? 여러분들 피해 입었죠? 우리의 표를 도둑 맞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알려야 되겠죠? 알려야 되는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언론이죠? 언론이 왜 입 닫고 있죠? 여러분, 제가 정말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해요. 법원에서 증거 보존을 안 해요.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민주당이 이제 악법들을 막 계속 통과시키고 있어요. 통합당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정부는 계속 중국 편만 듭니다. 중국인을 위한 그런 계속 그 정책들을 내놓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히 정말 실망했습니다. 제가 정치에 크게 관심 없었던데 정말 많이 실망, 저도 많이 정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국민들을 개돼지로 지금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어나셔야 되고,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일어나면 그때는 많이 늦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부정선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이미 이해하시고 나오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음 주 금요일에 첫 재판이 시작되는데 제가 지금 얘기 지금 좀 너무 길죠? 괜찮아요? 할 얘기가 사실 얘기를 하려면 1시간도 되는데 짧게 끝내겠습니다. 네, 최대한 짧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니 그 선거에 관련된 소송은요 6개월 이내에 해결해야 됩니다. 6개월 이내요. 근데 왜 이렇게 살인자는 공소시효가 얼마인가요? 길죠. 어쨌든 제가 잘 모르겠어요. 10년 넘어요. 네. 그런데 왜 부정선거는 이렇게 짧으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6개월 이내에 빨리 하라고 그렇게 짧은 거예요. 이때까지 2달 내지 늦어도 3달이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왜 늦어질까요? 부정선거라. 이번에는요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지셔가지고 이때까지 하던 재검표 방식으로 못하니까 지금 저러는 겁니다. 네,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냐? 재검표 나는 억울하다. 이 표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재검표 해달라. 그래? 그럼 투표 까가지고 첫 번째 후보, 두 번째 후보 각각 몇 표네? 그럼 뭐 몇 표 차이 안 나네. 그럼 다시 그냥 뭐 선거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갔던 게 이때까지의 재검표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그렇게 또 속으실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이제 아주 영리해지셨죠? 네. 뭐 때문에 이렇게 영리해지셨죠? 부정선거. 네, 뭐 유튜버들도 있겠고 변호사분들도 있겠고 그리고 뭐 윤경호 의원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먼저 나서시는 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알게 되셨고요. 국민들이 이렇게 알게 되셨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정선거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요 부정선거가 딱 된 다음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저렇게 나서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약간의 국민들의 탓도 있습니다. TV에서 얘기를 안 하면 믿지를 않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이제 국민들도 개선돼야 될 점이 있지만 언론들도 이 현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조중동 뭐 하고 있습니까? 조중동 앞에서 시위합시다.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래도 기르는 성격이 아닌데 네 많이 이렇게 답답하고 저도 화가 많이 나는데요. 지금 이 기간이 참 중요한 기간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재판이 열리는데 이 재판에서 뭘 할 것이냐? 우리는 부정선거를 이렇게 재검표를 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고, 또 선관위 측이나 또 상대 측에서는 그건 너무 귀찮다, 복잡하다, 단순화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공방이 벌어지는 그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분들 만나요. 네, 맞다고 해주시네요. 네. 근데 그렇게 중요한데 지금 언론이 침묵하고 있고요. 자꾸만 죄송합니다.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네, 몰라가지고 부정선거라고 그 확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누구한테 확인해야 됩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여기 계신 분들이 알려드려야 됩니다.
알려드려야 되는데 직접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유튜브 같은 것을 링크를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불러서 알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집회 한번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1인 시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진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지금 빨리 망하고 있죠?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빨리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몰랐던 분들에게는 이건 비밀 누설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요 문재인이 너무나도 정치나 정책을 못 짜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를요 지금 중국의 명령을 받고 일부러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부러 무너뜨려서 어떻게 하냐? 지금 중국이 엉망인 거 아세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총과 지금 그 칼이 없다 뿐이지 경제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G2 뭐 이런 거 다 뻥입니다. 중국은요 국민들의 70%가 거지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국경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다 거지들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그 불평등의 나라가 중국인데 다 뻥이에요. 다 뻥. 돈도 다 가짜입니다. 위안화가 다 가짜예요. 근데 그 위안화라는 가짜 돈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아파트를 삽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못 사게 만들고 국민들은 팔지도 못하게 만들고 사지도 못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데 모든 것이 다 중국인이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 돈에 다 먹힌 겁니다. 지금 통합당은 왜 그럴까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조사해 보십시오. 뭐 통합당, 국민의힘당하고 뭐 중국 자금 이렇게 검색해 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중국 자금에 지금 다 먹힌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랑 싸우고 있는 겁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네. 길게 하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너무 길게 했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왜 중요하냐?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저기로 공격해야 됩니다. 저 뒤에 보이는 건물 보이시죠? 네. 저 대부분 건물인데요. 웅장하죠? 저 건물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거 누가 만든 겁니까? 국민들이 만든 거예요. 저거 누구 겁니까? 우리들 겁니다. 우리들 거. 우리가 왜 우리 집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못합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재검표해라. 어떻게? 서버, QR코드, 사전투표 발급기 제대로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투표했는지 아니면은 중국 사람이 했는지 조선족이 했는지 감옥에 있는 사람이 했는지 양로원에 있는 사람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했는지 일일이 다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전 국민이 거기다 누가 나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내가 그 조사 당당히 받겠다고 검사 받겠다고 내가 투표한 게 진짜 내가 투표한 게 맞는지 일일이 확인하겠다고 전 국민이 호응해서 이 자리에 나서셔야 합니다. 지금 그거 안 하면요 이때까지 얼렁뚱땅 지금 17개 지금 기각된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그렇게 넘어갈 거거든요. 안 되지요. 여러분 근데 정말 다행인 소식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저기 있는 저 대법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빨갱이는 아닌 겁니다. 전부 다 빨갱이는 아닌데 지금 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눈치를 보는지 아세요? 이제 부정선거가 이번에 못 막으면요 계속 민주당이 되니까 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자, 저 사람 눈치 보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힘을 줄까요? 어떻게 우리가 힘을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최대한 많이 여기 나오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많이 나오셔가지고 오늘 날씨가 별로 춥지도 않은데요. 오늘은 늦었지만 근처에 계신 분도 나오시고